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요 7월 14일 저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그야말로 청와대가 드디어 이 코로나에 뚫렸습니다. 정말 창피한 현상인데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백악관까지 뚫릴 때 야 미국의 백악관 뚫리니 미국도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안됐기도 하고 말이죠. 야 미국이 저렇게 백악관이 뚫린다, 참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대한민국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직원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요 확진자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청와대 행정관 이 부인이 발열 증상 때문에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청와대 행정관도 확진자로 이제 확인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직원이 근무했던 공간에 대한 이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고요. 청와대 춘추관을 비롯한 건물이 일정 부분 폐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통령 일정과 관련한 투집기자들의 현장 취재는 청와대 전속 취재로 지금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번 코로나 이 4단계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자리에는 김부겸 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세훈 시장, 이재명 지사 이런 이 책임 관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여기서 모두의 책임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하고 있고 저도 비판한 바 있죠. 그런데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도식 부시장이 정면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 빠지지 말고 국민 편 가르기 좀 그만하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이 여권에서는요, 서울시장 누굽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상생 방역을 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이 상생 방역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이 코로나 확진 추세가 4차 유행 정도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책임을 오세훈한테 돌리려는 은근한 분위기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도식 부시장이 정면으로 이러한 여권의 음모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차 유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수준 높은 시민정신 때문에 가능했던 K방역을 자화자찬하다가 이 막상 정책 실패에 따른 4차 유행에 대해서는 모두의 책임으로 과오를 나누고 있는 것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여당 대변인과 정치인이 논리를 제공하면 시니어 방송인 등이 좌표를 찍기를 하고 강성 지지자들이 온갖 SNS를 통해서 거짓말로 드러난 얘기까지도 전부 다 퍼뜨리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2번 죽는데요. 한 번은 어떻게 해서 죽느냐? 코로나 방역 실패 때문에 한 번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역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갈라치는 거짓말과 음모 때문에 2번 죽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돌직구를 날리고 있어요. 특히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어김없이 책임 전가의 좌표를 찍고 있고 편향을 넘어서 가짜뉴스를 재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직격탄을 김어준한테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 김도식 부시장은요, 오세훈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이 공동 운영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의 최측근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분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김어준 TBS의 김어준이가 최근에 2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했어요. 뭐냐면 지난 9일하고 13일 이틀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 하나는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역학조사 TF팀을 해체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 당연히 오세훈 시장 승인 결재 맡은 거죠.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공식적으로 드디어 제소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 그리고 또 보도자료를 떼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역학조사관 이거 줄인 것이 아니다. 원래 2021년도 지난 3월 선거 전이죠. 90명으로 운영되다가 4월에 들어서 73명으로 변경돼서 7월 현재 75명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 5월 대비 역학조사를 줄였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73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느냐? 이것은 사립병원의 한시적인 역학조사관 퇴사, 그리고 복무 만료에 따른 사유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일자 방송에서 TF 해체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해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역학조사 전담 조직인 역학조사실을 2020년 7월 30일자로 신설했고 현재도 그대로 운영 중에 있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정보도를 청구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4차 대유행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 잘 됐구나. 이거 뭐 전부 다 지금 정부 책임이다.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즉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책임론을 지금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여권의 속셈이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에서 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오세훈 시장의 상생 방역으로 4차 유행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발생했다고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난 연말에 3차 유행한 이후에 5, 6명대 신규 확진자가 쭉 나왔었는데 이러한 누적된 것들이 방역 이완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6월 5째 주부터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그 원인은 방역 이완이라고 하는 정부의 책임 그리고 이 계절적 요인이라고 하는 환경적 측면 이것이 원인이었지 오세훈 시장의 상생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떡 부러지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권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정은경 이 청장한테 맡겨라. 아무것도 모르는 김호란이 같은 사람 빨리 잘라내라. 그래서 이 방역에 철저를 기하라. 이것이 우리 여론의 비판이고 그리고 분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정은경 장관을 여권 안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접종 예약을 시작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화이자와 달리요. 모더나는 매주 도입 물량을 협의하는데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은경 청장의 경우에는 이 예약 시점에 확보된 물량만큼만 예약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음 주에도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약 시점에 딱 맞는 그러니까 확보된 물량만큼만 예약 시점에서 예약을 받으라 이거예요. 미리 쭉 받아놓지 말자. 이렇게 정 청장이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이 접종 예약을 받는 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요, 50대 예약은 그래서 다시 금방 내 시작할 것이고 접종은 한 번도 빠짐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러한 이 보좌관의 글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백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적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우려를 다시 한번 증폭시키고 있고 역시 백신 수급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가 문제가 없다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이 보좌관이 이 해명 입장문을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지금 비판적 여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종률은요 지난 12일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30.5% 그리고 2차 접종률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권 안에서요,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 지금은 정은경 이 청장이 되고 있는데 가장 힘을 실어줘야 할 사람이 정은경 청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은경이 아무 잘못 없고 김호란 무능한 사람 갖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잘라라. 이러니까요, 이 박수현 소통수석이 이 김호란이 자르면 안 된다라는 옹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거 하극상 풍조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머리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이미 현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청와대가 이 재난 때 컨트롤 타워를 못하고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과 동시에 재난 문제에 대한 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한 바 있고요. 청와대에는 또 위기관리센터가 있어요.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했는데 이게 NSC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이런 재난, 전염병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실공히 모든 국정의 최종 책임은 코로나뿐만 아니고 당연히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인데 김호란이 잘라라 그러니까요. 김호란이는 아무 잘못 없어. 김호란이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야. 컨트롤 타워는 각 부처가 컨트롤 타워야. 김호란이가 하는 것은 각 부처의 컨트롤 타워하고 청와대하고 가교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 이렇게 거짓말로 박수현 소통수석이 국민한테 홍보하다 보니까 박수현 수석 본인이 대통령의 그동안에 제 국민에 대해서 밝혔던 얘기를 뒤집는 참 우스꽝스러운 하극상의 풍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박수현 수석이 알고서 한 건지 모르고서 한 건지 이것도 말이죠.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박범계로 또 넘어오겠습니다. 박범계 얼마나 골 때리는 사람인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늘 또 굉장히 골 때리는 일이 벌어져갖고 지금 검찰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박범계가 직접 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언론 유출 내용 이것과 관련해서요. 감찰권을 행사했는데 거의 4달이 지나서야 만들었는데요. 이미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 자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징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제도? 수사 관행. 그리고 수사 관행과 관련된 문화 잘못된 거 이거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뒤로 물러섰잖아요. 왜냐?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원래 잘못한 사람 걸러내려고 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박범계가 마이크 잡은 이유는요. 사안이 마이크 잡을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장관이 아무 때나 쭉쭉 나오면 되겠어요. 최신머리 없이. 무게감도 없이. 그런데 오늘 무게감이 없이 나온 이유는 바로 정무적 판단 때문에 무슨 정무적 판단이나 윤석열을 때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하고 문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린 결론은 제도 개선이 뭐냐면 이 공보 준칙 지금 나와 있는 준칙을 더 강하게 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는 절대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틀어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을 때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해 위증 협의와 관련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수사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의혹은 그야말로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때리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통했느냐. 절차적 정의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 이런 지금 논리로 오늘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절차적 정의가 어느 정도나 잘못됐느냐?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갔다가 꽤 맞춘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이 법무부하고 본래 지시가 대검하고 둘이서 2020년도 5월달에 감찰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감찰부에서 하지 않게 하고 대검 인권부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대검 인권부가 서울중앙지검 다시 인권부로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절차적 정의, 즉 하라는 대로 윤석열 총장이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선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2020년 작년 7월 얘기인데요. 당시에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니까 이거 이문정이한테 좀 다시 이문정이가 감찰 담당관이었거든요. 이문정이가 조사 좀 해. 그래서 이문정이는 당시 수사팀에 범죄 사실이 있다. 이거를 인지했다라고 보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이문정이가 하지 않고 이문정이가 해야 되는 것을 뺏어서 검찰 3과장이 주임검사가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문정한테 윤석열 총장은 주지를 않았어요. 아예 처음서부터 검찰 3과장한테 이 사안을 다루도록 지시했는데 이렇게 멋대로다가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절차적 정의는 또 뭐가 됐느냐? 바로 이문정이를 이제 보직을 해서 이문정이가 이제 이 문제를 모해 의중과 관련된 혐의 내용을 파악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또 이 대검 차장 조남관 차장이 이거를 갖다가 박범계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봐라. 한번 의견을 달라 했는데 거기에 부장회의 플러스 고검장들까지 끼워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절차적 정의만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거나는 얘기는 모해 위증 혐의가 수사팀에서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중간중간에 절차적 정의를 깬 사람을 갖다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딱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장관 지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 하자가 생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해 위증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 아니냐. 모든 책임의 시작과 끝은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박범계가 마이크까지 잡고 나왔고요. 그리고 수사 동력을 확보해서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 이 얘기는 결국 중요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내용이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럼 언론에 나오면 우리 유튜브들이 다 봤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보는 그 시각 자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이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익적 차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자라든가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의 말하자면 개인정보 보호보다도 말하자면 이 국가 이 법치주의와 근본이 관련된 그런 중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알 권리가 그러한 개인정보 보호보다도 훨씬 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저는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범계 장관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요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강력히 비판하고요. 이런 박범계의 말하자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아전인수식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 그리고 검찰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감찰 결과다. 이래서 이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져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윤석열 총장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X파일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권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여론조사 1위 나오는 이 기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하지 마라. 이런 지금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이거는 공정한 룰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내왔고,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거는 철저히 챙겨야 되겠다. 이런 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여기에 의해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뭘 폭로했느냐? 윤석열 총장 활동을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 쪽으로 하라. 즉 민주당 쪽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당신이 수산업자한테 골프채 받은 거 이거 없는 걸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윤석열 총장 죽이기의 공작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제만 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강력하게 입장문을 냈고 이거야말로 사법거래다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 정치적으로 또 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여권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도, 탈진보까지 전부 모아서 빅플레이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달 초부터 새로운 모임이 생기고 있는데 움직임이 바로 뭐냐면 반문인사들, 민주당 내 반문인사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출신의 전직 중진 의원들, 5.18 민주화운동 관련인들, 호남 향후의 상징적 인물들이 참여하는 이 탈진보 지지층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중도 성향의 조직체를 지금 곧 발족시킬 예정으로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서요. 다행스럽게 외연을 예정대로 제대로 좀 확산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중도층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호남 측에서는 최근에 쿠키뉴스를 비롯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호남 쪽에서는 지난달에 19.5였는데요. 이번 최근 조사를 보면 7.0으로 무려 12.5%나 빠졌어요. 그리고 중도도 지난달에 37.7였는데 이제는 30.9, 7%나 또 빠졌습니다. 진보도 24.2에서 14.9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7% 빠졌어요. 그래서 이 쿠키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와 진보 그리고 호남에서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지 모임을 별도로 확대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 김부선 씨 드디어 이재명 잡으려고 이제 작심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재명과 주진우가 통화한 녹취록까지도 전부 공개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반격에 나섰어요. 뭐냐면은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김부선과 관련된 이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무선이가 2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기조로 언론에서 이 입장을 밝혔어요. 이걸 들은 김무선이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한테 2번이나 가짜 사과문 쓰고 보호했다. 그래서 한 번은 팬카페 운영자가 사정을 하는 바람에 대필해 줬고 그걸 근거로 넌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고소해서 벌금 500만 원가를 내게 만들고 그리고 일베 청년은 구속까지 시켰잖아.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00번을 받을 인간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문은 뭐냐? 주진우가 시키는 대로 너의 지시대로 사과문을 써줬지 않았느냐. 이제는 알 자리 없다. 이 몬스터야. 이건 이재명이잖아요. 조만간 녹취 언론을 공개한다. 네가 주진우랑 통화했다는 녹취 기대하시라.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는 이 녹취를 보면 이재명 지사 이 지지율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제발 김무선 씨, 이 녹취록 반드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꼭 공개를 하라. 그리고요, 뭐 기다릴 거 뭐 있어요? 바로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이재명과 같이 말하면 인격, 그다음에 실력 둘 다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잘못된 이런 과거의 비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꼭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이 김무선 씨와 관련된 이 스캔들 이번 선거에서는 제대로 국민들이 심판을 받는데 크게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동안에 이낙연 지사를 비롯한 반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완팀을 쭉 이끌어나가니 본론에서 들다친다. 이래서 본인이 별로 나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요, 이제는 좀 나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의 옵티머스 의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옵티머스 의혹 작년 총선 때 말이죠. 이 옵티머스 측에서 복합기 옵티머스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다가 사무실 가구하고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근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요,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실에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을 만들고 해서 시정을 받은 분 아니냐? 핵심 측근 아니냐? 이러면서 이 옵티머스 의혹, 이것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낙연에 대한 이 공세가 말이죠. 이낙연 이번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급속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전부 이재명을 때렸는데 이제는 이재명도 이제 어느 정도 정체 상태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높긴 높지만 그래서 일제히 이낙연을 때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작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권투로 잼 날리는 건 좀 맞을만 했는데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발로 차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부상 당할 형편이 당할 정도로 굉장히 발로 차는 이런 뭐라 그러죠? 이 비정규준이죠. 저 규칙에 어긋나는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참지 않겠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폭로하고 나섰다. 그래서 이제는 여권의 이 본 경선 상당히 충격적인 이런 폭로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 빠짐없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논평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